MTA가 맨해튼 교통혼잡세 최종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 4명의 시민이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후보에 대한 연방 하원 의원들의 공개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노비가 뉴욕 한국문화원과 내달 11일 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MTA 이사회가 오늘 오전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MTA 최종 투표에서 이사회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맨해튼 교통혼잡세가 공식 승인됐습니다. 미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혼잡세 계획은 맨해튼의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매년 10억 달러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TA는 6월 15일부터 61번가 아래 맨해튼에 진입하는 승용차에는 15달러, 소형 트럭에는 24달러, 대형 트럭에는 36달러, 오토바이에는 7.5달러 등의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긴급 차량과 시소유 차량, 스쿨버스와 통근버스 등에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한편 교통혼잡세 징수 프로그램은 여전히 여러 법적 소송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4월 3일과 4일 열릴 예정이며 이외에도 뉴욕에서 3건의 소송이 더 제기된 상태입니다. 교통혼잡세를 오랜 기간 지지해온 교통분석가 샘 슈워츠는 혼잡 통행료 부과에 대한 MTA의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소송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축하를 미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맨해튼과 브루클린 등 지하철역에서 24시간 동안 총 4명의 사람들이 달리는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MTA는 어제 발생한 3건의 사고와 월요일 밤 발생한 선로 밀치기 공격으로 인해 24시간 동안 총 4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처음 발생한 죽음은 월요일 밤 이스트 할렘의 125번가와 렉싱턴 애비뉴역에서 24세 남성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 선로로 밀쳐진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 오전에는 신원불명의 시민이 맨해튼 서쪽 42번가와 오애비뉴역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경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 남쪽과 플랫부시 경계선에 위치한 베벌리로드 큐라인역에서 남행 큐열차에 의해 또 다른 시민이 치여 사망했습니다. 오후 5시경에는 16세 소녀가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의 4애비뉴 9번가역 근처에서 남행 G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열차 기관사는 그녀가 열차에 치이기 직전 터널 안에서 선로 위로 그리고 선로 가장자리로 그녀가 걷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6세 소녀의 사고 원인은 불명확한 가운데 다른 2시민의 경우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TA 대변인 팀 민턴은 이번 연이은 사고가 기록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동시에 고다미스트에 이번 사고에 대한 공개 기록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앤디 김의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공천이 유력해진 가운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앤디 김 지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제5선거구 조시 가타이머 연방하원의원과 뉴저지 11선거구 미키 세랄 연방하원의원, 제9선거구의 빌 파스크렐 연방하원의원이 태미 머피 후보 사퇴 다음 날인 지난 25일 앤디 김 의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들 의원은 당초 필 머피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를 지지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태미 머피 진영 정치인들의 앤디 김 지지 물꼬가 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머피의 우정과 리더십, 지역을 위한 헌신에 감사한다며 하지만 이젠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며
그러므로 나는 김 의원을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랄 의원도 11월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본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김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멋진 파티에 늦게라도 참석하는 것이 불참하는 것보다 낫다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동료 의원인 앤디 김을 연방상원 의원으로 지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연방하원 의원들이 1차로 앤디 김 진영으로 귀순함에 따라 다른 민주당 연방하원 의원과 주 상하원 의원, 각 자치단체 시장 및 시의원들도 앞다투어 앤디 김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영리단체 이노비와 뉴욕한국문화원이 내달 11일 정상급 연주자들과 함께 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노비는 문화원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선보이는 특별한 음악회를 4월 11일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스테반 제키브, 클라리네니스트 김유나, 피아니스트 신창용 등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트리오로 연주합니다. 이노비에 따르면 스테반 제키브는 세계 각지 언론에게서 척도를 넘어선 재능이라며 미국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고 전했습니다. 클라리네니스트 김유나는 2016년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국제 콩쿠르에서 30년 역사 최초로 클라리넷으로 우승하며 현재 NYU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피아니스트 신창용은 2018년 미국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지나바카우어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수상하고 2022년 열린 반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김유나는 음악 감독을 맡아 모차르트, 바흐, 쇼스타코비치 작품 등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문화원과 비영리단체 이노비가 공동 주최하며 음악회 수익금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노비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에서 성노동자들이 행인들의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주민들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 치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경찰은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에서 매춘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13개의 마사지 업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이 대낮에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호객 행위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5년간 뉴욕시경은 이러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노동자를 체포하는 대신 그들을 고용하는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작년 뉴욕주는 성매매 행위를 범죄로 규정짓는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며 이러한 노력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지역 대표들은 불법 매춘업소를 단속해 근본적인 성매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매춘업소를 적발해 실질적으로 문을 닫게 하기까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렇게 폐쇄되더라도 새로운 매춘업소가 금방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한편 정책 옹호자 중 일부는 사람들이 이러한 비공식 노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기 때문이라며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을 쓴다면 성매매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 항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의 충돌로 교량이 붕괴돼 6명이 실종 상태인 가운데 해당 교량은 47년 전 건설된 노후 교량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가 미국 인프라의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볼티모어 시당국은 컨테이너선과 교량의 충돌 당시 인부 8명이 다리 위에서 파토를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다리가 붕괴돼 이들이 모두 바다로 추락해 2명은 구조됐으나 6명은 실종됐습니다. 또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는 싱가폴 국적 컨테이너선과 충돌한 뒤 불과 20여 초 만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으며 이 선박이 충돌 직전 항만 당국에 비상 상황임을 알리고 경찰이 교량 통행을 중단시켜 대형 인명피해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이 2.6km에 달하는 대형 교량이 힘없이 붕괴된 데 대해 메릴랜드 주정부는
교량이 각종 안전기준을 완벽히 지켰다며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현재 선박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노후 교량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다리가 47년 전인 1977년 완공됐으며 이때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없던 시기여서 대형 선박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초대형 다리가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미국의 노후된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건축협회는 미전역 4만 3천여 개 교량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미국 인프라가 전쟁 등 의도적 파괴가 아닌 갑작스런 사고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불법 이민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가장 큰 미립국 지역인 멕시코의 역할이 대선 최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누가 미국 대선을 좌우하나 바로 멕시코 대통령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 문제에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따라 대선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를 각각 최대 쟁점으로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통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멕시코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책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측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미국의 국경 단속뿐만 아니라 멕시코 측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통제가 절실하며 현재 멕시코와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 멕시코 대통령이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인데다 멕시코의 행정력이 불법 이민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만큼 조직적이지는 못해 국경 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멕시코가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를 강력하게 통제해야만 미국 미립국을 막을 수 있다며 멕시코를 압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온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각 도시는 난민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가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의 나라로 미립국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한편 미국과 접한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만 바이든의 입장이 살아나게 되고 반면 멕시코 정부가 이를 외면할수록 트럼프의 입지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같은 현실은 멕시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대선 승패가 엇갈리게 됨을 보여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멕시코가 미국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이를 직원들에게 분배하기는커녕 배당 등을 통해 주주들만 이득을 챙기는 등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곤퇴치단체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200대 상장기업의 2022년 순이익 합계는 1조 2,500억 달러를 기록, 2018년보다 1.63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순이익 중에서 약 90%에 달하는 1조 1,0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직원들의 임금 인상보다는 최고 경영자 등 임원진의 임금을 크게 올려 일부 기업에서는 최고 경영자 대 직원의 임금 격차가 1,5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탠더스앤푸어스 500지수 소속 기업의 주주 배당금도 지난해 신기록을 수립했으며 올해 또다시 배당을 더 늘려 기존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리는 것은 여유 자금을 재투자하고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투입할 자금을 주주들에게 주는 것으로 결국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옥스팜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명의 재산이 전 세계 인구 하위 50%의 재산보다 더 많으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1조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탠더스앤드푸어스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6% 올랐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상승폭 5.6%보다 더 큰 폭입니다. 또 주요 20개 도시 주택 가격도 전년 동월보다 6.6% 상승,
전달의 6.2%보다 상승폭이 컸으며 주요 10대 도시 주택가격도 7.4% 상승, 전달의 7%보다 오름폭이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샌디에이고가 11.2%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로스앤젤레스도 8.6% 오르는 등 캘리포니아 지역 집값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또 뉴욕 지역은 7.6% 상승했으며 보스턴은 7%, 아틀란타는 6.4% 각각 올랐고 오레곤주 포틀랜드가 0.9%로 가장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스탠더스 앤 푸어스는 1월 상승폭은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가파른 상승이며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 집값이 비싸든 비싸지 않든 보유 지역에 상관없이 대부분 집값 상승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비관적 전망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어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4.7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04.8보다는 약간 낮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상황지수는 151로 지난달 147.6보다 높았으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73.8로 2월에 76.3보다 낮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최근 몇 달간 소비자 신뢰는 계속 개선됐지만 아직도 높은 물가와 고금리가 구매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냉각 조짐이 단기적으로 낙관론을 제한하고 비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거나 경기 침체 위험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11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를 재촉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12개월 이후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향후 6개월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향후 12개월 평균 기대 인플레이션은 4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대답한 소비자도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6개월 전망에 대해서는 사업 여건이나 소득, 노동시장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가계 재정상화에 대한 긍정적 답변도 줄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6일간 일제히 실시되며 뉴욕에서는 뉴욕 총영사관, 퀸즈 베이사이드, 한인 봉사센터 등 4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뉴욕시 의회가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가 뉴욕주 1심과 2심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를 제기,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제 아침 이스트 할렘역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시도한 한 여성이 적발되자 여성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전보다 9.2원 상승한 1348.7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스탠더스 앤 푸어스가 어제 퍼스트 커먼웰스 파이낸셜, M&T뱅크, 시노버스 파이낸셜, 트러스트마크, 벨리 내셔널 뱅콥 등 4개 지역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자산 건전성과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400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사기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네스 회장이 아직 몬테니그로에 구금된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벌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가 어제 5회 상장된 뒤 장중 한때 60%나 급등했고 17% 상승한 가격에 마감됨으로써 트럼프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인도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가 억만장자가 92명으로 중국 베이징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됐고 뉴욕이 119명으로 세계 1위, 런던이 97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4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비영리 단체 이노비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함께 주최하는 봄 콘서트가 4월 11일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서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제키브, 클라리네니스트 김유나, 그리고 피아니스트 신창용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선보이는 특별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오직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노비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세계 각처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글로벌 어린이재단이 오는 30일 오후 2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길금모금 팝업 스토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맥스마라와 스리랩, 바이옴, 보스니엘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매를 통해 글로벌 어린이재단을 후원해 전 세계 배고픈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동참해주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됩니다. 맨해튼 뉴욕 청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설치되는 공관 투표소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 6일간 운영되고 퀸즈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과 뉴저지 한인회관,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에 설치되는 추가 투표소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